자, 다음으로 클라이언트로의 출력 스트림을 나타내는 아웃 내장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는 우리가 앞서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는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출력 스트림을 의미하는 객체가 바로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는 JSP 라이터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죠.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역할 중 하나는 다른 내장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이 바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의 getOut이라는 메소드로 생성되는 게 바로 out이라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out이라는 내장 객체는 클라이언트로 출력될 내용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JSP 웹페이지에 대한 버퍼 사이즈나 뭐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out이란 내장 객체의 기능입니다. 자, out이란 내장 객체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바로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위한 구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out이란 내장 객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출력을 위한 기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out이란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out이란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print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println이란 메소드, newline이란 메소드,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print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println은 줄바꿈해서 출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newline이란 메소드는 새롭게 줄바꿈을 하라는 그런 메소드죠. 뭐 여러분들 뭐 이름만 보고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해봤어요. 자, pr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소설 같은 작성하고, 새로운 줄바꿈해서 JSP 출력하고, 그냥 print해서 이명진이란 값 출력하고, newline에서 새로운 줄바꿈 하도록 라인 하나 집어넣고 참 재밌네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작성을 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설 같은 출력하고, JSP 출력하고, 줄바꿈, 이명진 출력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out이란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 구문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실행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JSP 다음에 줄바꿈을 해라, 이명진 다음에 줄바꿈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결과를 보면 줄바꿈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코드를 잘못 작성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HTML의 특성입니다. HTML의 모든 표현은 태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줄바꿈 해라 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제로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자, 줄바꿈 된 결과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소스 코드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소설 같은 JSP 줄바꿈, 이명진 줄바꿈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실제 실행 결과는 한 줄로 출력이 됐다는 거죠. HTML에서 우리가 줄바꿈을 해서 출력을 하려면 줄바꿈을 위한 태그, 즉 패러그래프를 작성하는 p 태그나 b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HTML 웹페이지의 수행 결과에서 줄바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out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지 지시문의 버퍼 지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t 내장 객체의 기능 중 하나는 버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out이란 내장 객체의 기능이 클라이언트로의 어떤 출력 스트림을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버퍼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페이지 지시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JSP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지정하는 게 바로 페이지 지시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지시문을 가지고 무엇을 했었냐면 컨텐츠 타입이란 속성을 이용해서 컨텐츠 타입을 지정을 하고 인코딩 정보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속성을 이용해서 JSP 웹페이지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임포트 클래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 중 하나는 페이지 지시문을 이용해서 버퍼와 관련된 속성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 지시문에는 버퍼라는 속성과 오토플러시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버퍼는 클라이언트로 출력될 버퍼의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속성이고요.
자,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은 자동으로 플러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이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을 가지고 만약에 true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버퍼가 다 찼을 경우에 버퍼에 쌓인 데이터를 전송하고 버퍼를 비우게 됩니다. 만약에 펄스 값을 지정했다면 버퍼가 다 찼을 경우에 익셉션을 발생시키고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 예제 코드를 보니까 페이지 지시문을 이용해서 버퍼의 크기는 1KB 고 1024바이트죠. 1024바이트고 그 다음에 오토 플러시는 펄스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 JSP 웹페이지가 자동 변환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를 보시면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를 생성하는데 getPage라는 컨텍스트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getPage 컨텍스트라는 메소드는 여러 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뒤에 있는 두 개의 인자가 바로 이 버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24라는 값은 페이지 지시문에 버퍼 속성에 지정된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맨 뒤에 있는 펄스라는 값은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에 지정된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할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웹페이지의 내용은 자, 이와 같습니다. 자, 버퍼의 사이즈를 1KB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토 플러시의 여부를 펄스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아웃이란 내장 객체는 getBufferSize라는 메소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getBufferSize라는 메소드는 뭐냐면 현재 지정된 버퍼의 사이즈를 출력하기 위한 메소드가 바로 getBufferSize라는 메소드입니다. 즉 getBufferSize라는 메소드의 실행 결과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1KB가 출력되겠죠. 자, 그 다음에 isAutoFlush라는 메소드는 오토플러시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느냐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펄스로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펄스라는 값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getRemaining이라는 메소드는 현재 남아있는 버퍼의 크기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와 같은 출력 구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력 구문을 작성을 했죠. 그래서 몇 바이트의 버퍼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즉 1024 바이트에서 현재 사용한 버퍼 사이즈를 제외한 남아있는 버퍼의 사이즈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이란 내장 객체의 플러시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 출력을 하고 버퍼를 비워주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버퍼의 사이즈를 출력을 했어요. 자, 이때는 얼마가 출력이 되겠어요? 버퍼가 다 비워졌기 때문에 1KB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 코드를 예제를 실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버퍼의 크기는 1024고 그 다음에 isFlush의 오토플러시의 여부는 펄스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버퍼 사이즈는 915바이트이고 버퍼 플러시를 한 다음에 사이즈는 1024바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플러시를 한 후에 출력 스트림을 다 내보내고 버퍼를 비운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의 버퍼 크기는 처음에 지정했던 1024로 다시 되돌려 와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아웃이라는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버퍼와 관련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